아낌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이 아까운 청춘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뭉치는 간대로 깃발만 피가 거꾸로 솟고 가슴이 먹먹합니다. 죽음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낸 이분들의 피를 먹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잊혀지지도 잊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땅 속의 꽃들에게 땅 위의 꽃들은 말합니다. 당신들을 꼭 기억하겠노라고. (5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입니다. 찬란한 5월의 영혼들, 빛내는 지금의 우리들, 5.18 민주환경의 흔적을 따라 찾아온 이곳에서 그 엄청난 일이 있었음에도 타지에서는 오히려 왜곡된 뉴스만을 들어야 했습니다. 국민들의 눈과 입이 대하는 언론, 누군가는 협상으로, 누군가는 억압으로 옳지 못한 선택을 하는 언론들도 있겠죠. 국민들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언론인들로 인해 좋은 문화가 만들어지길 소망해봅니다. 5.18 강주 민주화운동은 비단 강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과제이겠죠. 우리 지역 순천에도 5.18 관련 희생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의 황운남 전남도지부장님을 찾아뵙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았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올해 42주년을 맞이하는데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회장님께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5.18 민주화운동은 80년 당시 군부 독재로부터 항거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 국민의 생존권,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항쟁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부터 시작해서 시민들, 강주 시민, 전남 도민이 그 정신을 이어받고 지금까지 기르고 있죠. 예, 회장님은 학생이었나요? 예, 조선대학교 2학년이었죠. 4월 학교 개학을 하면서부터 학원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즉 자율화 운동, 뭐 교복 자유라든가 또 아니면 교련 그 폐지. 학생이 징집 훈련을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로 많이 했고요. 아마 그때 그 학원 자율화 운동을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12.12 사태를 그 연장으로 해서 이제 전두환 정권이 재하 인사들을 구속을 많이 하면서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늘 학생들하고 토론하면서 이제 운동이 그렇게 커졌던 것이죠. 그 회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거기서? 도청의 앞에서 분수대 앞에도 시국선언 대회를 거의 뭐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했고, 그다음에
또 횃불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들 금남로에서 양동 시장 끝까지 이게 다니면서 횃불 시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많이 알리고 듣고 하면서 김대중 석방하라 뭐 이렇게 이제 전두환 물러가라 그런 식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회장님 부상은 안 당하셨나요? 부상은 안 당할 수가 없죠. 네, 어떤 부상을 왜냐하면 당하셨나요? 앞에는 전투 경찰이 딱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뒤에서 쭉뭐 2,000명, 3,000명이 이렇게 줄을 서서 오는데 저는 이제 그 앞에 태극기 다음에 대의원이어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앞에서 이렇게 멈추는 것을 뒤에서는 모릅니다. 아, 그러니까 계속 밀고 뒤에서는 계속 밀고 오고 앞에서는 밟히면서 가죠. 아, 그러니까 앞에는 정경들이 이제 곤봉으로 막 때리면서 맞고 그 정경하고 몸싸움을 했는데 뒤에는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밀고 오면서 학생들이 많이 밝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체류탄으로만 이제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체류탄에 다친 사람도 있었고 이제 그리고 많이 밟힌 사람도 있었고 그 뒤에 이제 20일 지나서는 거의 이제 시민군들이라 생겼죠. 총 들고. 군인들이 그때는 이제 난집을 해서 시민들을 막 구타를 시작하고. 그렇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공수부대들이 먼저 이 총을 쏘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학살 되다시피 하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붕괴해서 무기를 탈취해서 같이 항쟁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오해할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면 일부 이제 사람들은 학생들이 시민군들이 먼저 무기를 들고 왔다 이렇게 오해하신 분도 있어요. 그 당시 회장님이 가장 아픈 기억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같은 군인이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총칼을 대야 되는가? 그다음에 이제 그런 크게 이렇게 벌어져 가면서 민주화의 선도 역할을 했던 미국이 왜 우리를 이렇게 좀 도와주지 못했을까? 그래서 일부는 미 문화원을 불을 질렀습니다. 독재에 이렇게 항계하고 그러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수수방관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회의감을 많이 있었고. 공포나 이렇게 무섭지는 않았나요? 글쎄 이제 처음에 이게 뭐 학원 자율화 운동 그다음에 이제 이 거리 시 하면서는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공수부대가 들어오고 계엄군이 머리띠에 흰 머리띠를 들고 철머를 쓰고 총 들고 오니까 이 두려움을 좀 느끼긴 느꼈죠. 근데 그렇게 뭐 두렵다는 생각이 이제 사람들이 다치면서 이제 그렇게 무섭다는 생각들을 들었죠. 뭐 총소리가 나고 옆에서 쓰러지고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뒤로 18일 날 오후에 잡혀서 이제 시해시 헌병사령부 창부대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상황들을 제가 이제 여러 우리 동지들한테 물어보면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생겼죠. 밤에 이제 조선대학교 운동장에서 죽을 만큼 맞고 또 다시 밤에 늦게 시해시 헌병단으로 그 감옥이 있습니다. 그건 탈련병들 아마 넣는 감옥인가 보더라고요. 영창인데 한 일주일 정도 있었죠. 그때 다행이라고 생각했네요. 어떻게 보면 잡혀 들어가서 그러니까 살 거의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 저는 이제 그날 잡혀 들어가 버렸는데 그 뒤로 집에를 안 들어오니까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시체 찾으러 다녔죠. 그때 죽은 줄 알고. 근데 나중에서 이제 제가 계엄사에 있을 때 그 계엄군이 마치 우리 그 종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잊어버리려 하는 건데 그분이 황성동 씨였어요. 취조를 하면서 그러시더라고. 집에는 알고 있냐고. 그래서 아마 모를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아마 알려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집에서는 이제 살았다고 이제 그런 기억도 들었어요. 근데 고문은 안 당했나요? 고문은 이제 그 나중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당했다고 그러는데 그 우리 같은 얼차례를 많이 받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좁은 시해시헌병 이 깜방에가 거의 한 20명이나 들어가는데 한 40~50명씩 넣어보니까 잠을 자는데 뒤로 지침하고 또 화장실 문제가 힘들더라. 그 많은 사람들. 저는 좀 빨리 나왔죠. 근데 우리 친구들 보면은 거의 1개월 정도 있으신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길게는 더 많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군사재판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길게는 우리 박낭선 그 형님 같은 거 4년까지. 네.
직접 사형은 당했나요? 사형은 안 다녔어요. 아, 근데 이제 고문하면서 손톱이 빠지고 물고문, 뭐 고춧가루, 뭐 이게 뭐 통닭구이라고 그런 네. 고문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 갔다 오셔가지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전투 부대 전투 경찰들이 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애들이 대학에 다시 와서 우리 동태를 파가고 같이 놀고 그랬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애들이 이제 그 상황 보고를 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보를 주고. 네, 정보를 주고. 그 이제 같은 학생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동태를 파악하고 아마 정보를 주고 관리를 좀씩 하고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벌써 42년이 되니까. 순천에서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조용하고 있었죠. 아닙니다. 순천에 제가 알기로는 순천의 농대생들이 그 강주로 시위하러 같이 왔었다는 얘기를 제가 왜 아냐면 지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강주에서 자기가 순천 농대생들이 그 5.18 때 강주 와서 시위를 하다가 잠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동상무소를 찾아왔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동상무소 그분이 그때 이제 숙직실에 계셨는데 우리 학생들을 갖다 순천 학생들을 재워서 이틀 밤을 재웠다고 하더라고요. 먹을 것도 주고 그 용돈까지 줘가면서 이틀 가다가 그 뒤로는 이제 안 와서 아마 순천은 넘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지회장을 하면서 그분들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분들도 아마 파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에는 거의 한 60여 명 정도가 60여 명. 네, 부상자, 공로자에 이렇게 해서 유족도 몇 명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은 순천에 사신 분도 계시고 또 광주에 사시다가 순천으로 지급되어 오신 분도 계시는데 순천에 그때 당시에 계셨던 항쟁했던 분들이 틀림없이 광주에서 항쟁했던 분들이 타지에 가서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마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회장님, 수년간 가슴속에 한이 많을 듯한데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일부 보수 단체가 우리 5.18 민주화운동을 애국시키고 폄하했던 것.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보상받고 그리고 자랑 그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민주화운동 했던 것은 아닌데 이제 그 우리 5.18 단체를 뭐 괴물 집단이라고 얘기하고 북한 특수부대가 와서 뭐 이렇게 동조해서 했다고 이렇게 뭐 홍보까지 얘기하면서 뭐 전남을 비유하는 것을 보면서 이래서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게 가슴 아팠고요. 그 다음에 역사왜곡 처벌법이 생기면서 좀 더 이제 이안을 좀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공법단체로 들어가면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없어졌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보호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 아픈 일로 생각한다면은 그동안에 공법단체 가기 한 40여 년을 그게 제일 가슴 아팠죠. 차라리 저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를 이렇게 왜곡시키고 폄하하고 안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국가 유공자증을 반납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많은 듯 합니다. 총기 이제 발포 명령, 진실이 아직까지 확실히 이제 규명이 아직 덜 돼 있는 부분도 많고, 이번에 이제 그 앞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 돌아가셨고, 노태우 대통령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둘씩 밝혀진 것들이 또 있어요. 어떤 걸까요? 이번에 이제 그 우리 김군 영화를 보시면은 그 김군이란 분이 이게 이제 그 총 들고 버스 위에 서서 장갑 위에 서서 총 들고 그 사건이 컸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군 영화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살아있어요? 예, 살아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북한군이라고 했던 사람 1호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다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조명이 다 되어버렸죠. 근데 그분이 이제 머리에다가 그 정경들이 도청에서 놔두고 갔던 군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근데 내 머리띠에다가 김군 석방하라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김군이 김대중 대통령이랍니다. 그 유족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예우 등은 어떤가요, 지금? 아직 뭐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죠. 이제 즉 말해서 연금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법들이 아직 해결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5.18 당시에 그 보상은 어느 정도 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신적 피해 보상 이게 지금 신청 중에 있고요. 아마 올해쯤에는 좀 적지 않은 좀 배상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아마 5.18 민주항쟁의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기록문화재로도 등록이 되었다면서요? 예. 세계적인 유산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그 민주 역사, 예,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 역사입니다. 아마 그 전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왔는데, 여기 다행히 세계적인 기록물 유산이 돼서 우리 그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자부심이라든가 자긍심이 많이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이 돼 있었죠. 회장님께서 생각하는 5.18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그 대부분 기조를 말씀하시거든요. 민주, 그다음에 인권, 평화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27일 날 마지막 날 시민군들이 도청을 지키다가 그 이제 마지막 항전을 하는 때가 왔었어요. 그래서 공수부대가 이제 쳐들어오니까 빨리 도망가라, 피하라 이렇게 하면서 호여도 뿌리고 방송을 해댔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극수가 안 나갔어요. 거기서 마지막까지 항전하면서 죽어갔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죽음으로 지키겠다. 즉 그거 아닙니까? 결사 항쟁하고 죽음으로 지키겠다. 제가 거기서 살아오신 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지막 그 순간들이 그 속에 있으면서 실타는 다 소진되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자기들끼리 앉아서, 시민들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한 친구가 우통을 벗으면서 전화번호나 쓰고 주소도 쓰고 이름도 쓰고 이렇게 부모님 미안합니다 이렇게 썼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마지막 사람들을 죽어가면서 했던 것들이죠. 이제 5.18 정신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같이 뭐 평화, 인권, 민주를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게 죽음으로 민주주의를 지킨다. 이게 가장 큰 5.18 정신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 생각은 그런. 회장님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순천 지회장을 하면서 여러 우리 동지들을 만나서 어렵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트라우마가 상당히 큽니다. 동지들이 트라우마 때문에 자기 생업에 그렇게 충실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신질환 아니신 분도 있고, 또 광주 같은 경우는 자살해서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래서 물론 이제 광주에 트라우마 센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회원들한테 어떻게 좀 복지, 뭐 명예수당이라도 좀 이렇게 받게끔 부상자 등급 받는 것도 혜택이 좀 있긴 하기 때문에 이제 등급 받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희생자들 덕분에 우리 후손들이 민주주의 안에서 평화로울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됐는지를 후배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상을 4개를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BTS가 우리 음악으로 세계를 제패했단 말입니다. 그 뒤로 스포츠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또,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으면은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만큼 이 문화가 성숙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은 좀 이렇게 독재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문화를 좀 이렇게 저하시키고 지원금도 안 주고 했을 때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이렇게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고생한 민주화운동 했던 우리 동지들 보람이 더겠다. 우리 세대에서 고생한 보람이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도 나타나고,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서 좋은 사회가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죠. 5.18 민주화운동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독재 정권의 한계에서 생존권을 지키는 운동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많이 민주화운동도 인권이라든가 미얀마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 단체들이 할 일들이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지향하면서 후배들이 그걸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5월달 되면은 아시다시피 저희에게는 아픔입니다. 악몽이고. 그래서 이제
그 한 가지 딱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때 당시는 아카시아 꽃 향기가 그 속에서 우리는 시위를 했기 때문에 그 냄새, 아카시아 꽃 냄새를 맡으면은 연상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체루탄입니다. 이게 체루탄 냄새로 기억이 돼요. 지나가다가 버스에 이렇게 맡으면은 그거 딱 연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어느 날인가는 우리 기억 속에서 체루탄 냄새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건 쉽지가 않죠. 네, 아마 죽을 때까지도 그 냄새는 아마 기억이 날 것입니다. 회장님 그 앞으로 살아가신데 아카시아 꽃 향기가 어느 날 달달한 향기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우리 좋은 뉴스 저희 또 우리 5.18에 대한 우리 동지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거 인터뷰를 이렇게 잘했는 것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잘하시는데요. 순천이 좋다, 사람이 좋다, 양기자 TV 화이팅! 임진희 화이팅! 감사합니다.